미국 간밤 상황 정리하고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이렇게도 알아봤습니다.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주가. 금리 얘기는 이 코너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여기 옆에 차트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잠깐 키워보겠습니다. 키워보면 상관계수, 이게 지금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와 주식시장, S&P 500 지수 간의 상관계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제로가 있죠. 이 X축에 제로가 있고요. 제로보다 위로 올라가면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래로 0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또 위로 아래로 높이 올라갈수록, 또 밑으로 아주 가파르게 내려갈수록 정의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0.25 정도 상관계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 많이 올라갔던 그 흐름 그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약해지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도 약해지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강해지는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거고요. 간밤에 아시다시피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3.3% 아래로 내려가서 3.2 한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1.4%. 아, 진짜 오랜만에 1%대 이렇게 상승 말씀드리는 게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S&P 500 지수 1.83%. 우리 나스닥 지수 2.14%.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죠. 특히 S&P 500 지수는 3,900선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4,000선 근처까지 가면서 이제는 좀 저점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커지지 않나라는 저 혼자 설레발을 좀 쳐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고 금리가 떨어졌을까? 이렇게 Y,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장. 파월이 이제 오늘 밤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연설하잖아요. 카토 인스티튜트라고 연구소에서 강연을 하는데, 파월 메시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 여성분이 라엘 브레이너드라고요. 지금 연준 부의장입니다. 파월 그 다음으로 2인자인데요. 이분이 간밤에 연설을 했고요.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연준의 베이지북이라고, 연준에는 지방연방준비은행 12군데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12군데, 우리로 따지면 쉬운 말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경기를, 보고서를 다 이렇게 보내요. 12군데에서. 그럼 연준 본부에,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미국 12군데 각 지역에 있는 경기 진단 보고서를 받아봤더니 지금 현재 미국 경기는 이래요 라고 내놓는 게 연준 베이지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베이지북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어떤가 라는 그 가이던스인데요. 한번 보시죠.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은 여전히 대체로 약하다. 경제지표 최근에 괜찮았는데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걸 예상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다. 이건 이제 각 지점에서 보고했다라는 거죠. 가격 수준은 여전히 높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재량적 지출, 그러니까 내구재 같은 겁니다.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하는 지출이거든요. 반드시 사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재량적 지출을 줄여서 필수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있다라는 거죠. 가계가 소비를 줄여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게 좋다. 임금도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연준 12군데 지역 그 지점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종합하니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좋다. 그런데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 전망은 조금 어둡다. 이게 연준이 보는 지금 전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연준의 포인트는 두 가지죠. 자, 물가 높다라고 했죠. 물가가 높으면 연준이 금리를 막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은 이거는 좀 눈을 감고 여기는 지켜보지 않고 앞으로 경제 전망이 약하다라는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디게 하겠네. 천천히 하겠네.
야 호재야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연설 내용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으로 연준이 정책금리를 더 올려야 돼.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거라는 확신을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서 그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엔 악재죠. 근데 시장은 브레이너드 연설 호재야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너드가 얘기한 그 뒷부분에 주목했다는 거죠. 자, 통화 긴축 사이클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위험이 양면성이 돼. 그래서 인플레는 잡을 수 있는데 경제 성장까지 잡을 수도 있어. 두 가지 위험이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긴축 주기의 긴축 속도,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과도한 긴축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경제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 뒤에서는 위험이 커지니까 조금 속도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 두 가지 얘기를 사실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연준 베이지북도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연설도 모두 우리는 호재로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시장은 생각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시장 편의적인 발상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약간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찾기 위한 시장의 노력, 자구 노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에 따라서 시장은 더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떤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또 끌어내렸는지 핫앤콜드 특정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전체 시장을 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워낙 그동안 안 좋았고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얘기 중심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뽑아왔는데요. 너무 편향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연휴를 맞았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얘기들을 많이 좀 써왔어요. 지금 스타벅스가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스 데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CEO가 직접 나와서 투자자들을 만나서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가든 투자가들을 만나서 우리 스타벅스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할 거예요. 우리 앞으로 뭐 투자 계획은 어떻고 신제품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게 올릴 거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게 오는 13일 열리는데 그걸 앞두고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 먼저 스타벅스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정규장에서 4.48%.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큰 종목이 5% 가까이 오르는 게 수월치 않는 일이거든요. 오랜만에 스타벅스가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간밤에 바클레이스라는 투자은행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13일 날 있는 투자자의 날 이전에 지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자, 차기 CEO가 지금 내정이 됐어요. 렉스먼 나라시만이라고 이분이 이제 유통업체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유통업체에서 굉장한 베테랑인데요. 이분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바클레이스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이 새로 오는 CEO 때문에 10월에 취임한다 그러거든요. 다음 달이죠. 이 사람 덕에 내년도 스타벅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을 이제 드러냈어요. 특히나 지금 올해 스타벅스의 주가나 실적의 발목을 잡은 이슈는 뭐였나요? 중국이었죠.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를 계속하니까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업이 안 좋아서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았는데 내년에 올해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곳곳에서 중국 여전히 코로나 봉쇄는 하고 있지만 내년 되면 완연히 중국도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돌아갈 거고 내년부터는 중국 사업으로 인해서 스타벅스 실적이 날개를 달 거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렉스먼 나라시만이라는 새로운 CEO 여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 오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야. 자, 그렇다면 투자자의 날에 이 새로운 CEO가 여러 가지 경영 전략 같은 걸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오를 테니 지금 미리 주식을 사라.
라는 게 이 바클레이즈의 간밤의 투자 권고였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강한 흐름 보였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소폭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스탑이라는 밈 주식입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 저도 미국 생활을 뭐 꽤 해봤지만 이렇게 곳곳에 가면 그 예전 같으면 이제 그 게임 타이틀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뭐 닌텐도, 뭐 이런 이제 그 게임 타이틀이 있잖아요. 게임기 또 게임에 들어가는 CD 이런 걸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 게임 주변의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뭐 조이스틱 같은 거 팔고 하는 업체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게임을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게임 하는데 누가 그런 콘솔 게임 같은 걸 사겠습니까? 별로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스탑 실적도 안 좋아지고 매장도 문을 닫고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밈이라는 별 근거 없이 그냥 사람 유행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이 밈 주식이 팬데믹 때 유행하면서 이 게임스탑이 그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어요. 약세장에서 밈 주식 주가가 빠지면서. 그래서 게임스탑도 간밤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총 매출이 11억 4천만 달러. 근데 이거는 워낙 이런 말씀드리면 게임스탑 투자하는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한국 주식 기준으로 하면 잡주예요, 잡주.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을 안 냅니다.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펀더멘털에 따라 주가가 움직여야 실적 전망을 하죠,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개잡주라 그래서 이런 종목이 실적 전망을 안 내요. 그래서 이거 실적 전망 대비해서 실적이 좋았다 나쁘다를 이건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만 나타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작년도에 총 매출 2분기에 총 매출이 11억 8천만 달러였는데 그거보다 줄었죠. 매출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적자 기업이죠. 주당 순손실이 36센트. 작년 2분기가 21센트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러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정규장에서 주가가 4.38% 빠져버렸죠.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현금 보유액 9억 900만 달러. 지난 분기 석 달 만에 현금 보유액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너무 안 좋죠. 재고는 팍팍 늘었어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물건이. 재고는 7억 3,500만 달러. 이게 석 달 전에 비해서 무려 5억 9,600만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났죠. 재고 늘었지, 현금 줄었지, 손실 늘었지, 매출 줄었지. 주가가 빠진 게 당연하죠. 근데 재밌는 게 정규시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주가가 11.15%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느냐? 이게 NFT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우리 NFT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스탑이 주가를 더 띄워보려고 사실 7월에 NFT를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켓에서 결제할 수 있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에셋 월렛이라는 전자지갑을 또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겠냐 게임스탑이 했는데 게임스탑이 FTX라는 미국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하는 큰 가상자산 거래소거든요. 우리나라 2등 거래소 빗썸을 지금 인수하려고 협상하고 있다는 거기 회사입니다. FTX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FTX의 코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FTX와 함께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주가가 11% 폭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갸우뚱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앞으로 내일 정규장에서 오늘 밤 정규장에서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만 FTX라는 네임밸류가 워낙 큰 코인 거래소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이 전략적 제휴 발표가 월가 증권사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오후부터 나오는 리포트들을 좀 보시면서 판단을 유보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핀터레스트, 주로 이미지, 사진 같은 걸 올리는 SNS죠. 여기 정규장에서 주가가 무려 6.2%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회사 자체에 큰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울프 리서치라는 투자은행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요. 시장 수익률보다 높다. 시장 수익률 상회. 그러니까 거의 매수 의견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CEO가 최근에 선임됐거든요. 이 새로운 이름이 빌 레디라는 분입니다. 새로운 CEO의 능력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용자, 액티브 유저가 좀 줄긴 했는데 이 핀터레스트가 한때 뭐 이미지 SNS로 관한하는 뭐
그 인스타그램과 쌍벽을 이루었던 큰 그 업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써왔던 사용자들이 여전히 계속 충성 고객으로 남아있다. 그런 데다가 새로운 CEO의 경영 능력까지 가세한다면 이런 장기 사용자들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뭔가 사업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표시를 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엘리엇 인베스트먼트가 지난달에 이 핀터레스트 주식을 샀죠. 그러면서 개인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얘들이 압박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만간 M&A를 압박할 수 있다.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M&A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뭐 역시 울프 리서치가 전망한 내용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